오늘은 감성돔을 찾아 서해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왔어. 예민히 밝아오면서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우럭이구나. 첫 입질이 우럭이 올라옵니다. 또 우럭이가. 아침 황금을 따라 기대를 했건만 올라오는 것은 잡아들만 입질을 보여줍니다. 우럭이구나. 이거 또 감성돔 아닌데 입질은 시원하더만은 또 우럭이다. 이거 감성돔이네. 뭐 그런데 좀 이게 심한데 이게 뭐야? 야, 12동 파도에 이런 감성돔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성돔이지만 감성돔이 있다는 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12동 파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내리 있는 이곳은 정말 절경이 직벽으로 이룬 바위가 웅장하게 보이는 곳에 오늘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요. 12동 파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 대물 감성돔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지금은 참돔이 물러간 자리에 지금은 감성돔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철입니다. 아침에는 우럭과 지느러미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더만은 조금 전에는 감성돔 한 마리가 낚였는데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첫 감성돔이 올라왔는데 저것을 신호탄으로 좀 더 큰 것이 나올 거라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솔직히 너무 춥네요. 올해 들어서 첫 지금 추위를 경험을 하면서 갯바위에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입니다. 조금 물때에 오늘은 서해 바다에 나왔는데요. 이 자리도 처음 내리다 보니 포인트를 선정할 때 아침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곳을 오늘은 포인트를 정해두고 낚시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여기는 우측편에는 작은 홈통입니다. 멋진 홈통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수중저가 좀 박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저쪽에 보면은 또 간출려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평소 같았으면은 지금 이 홈통 한 가운데 지점을 두고 낚시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오늘은 물때가 조금이 되다 보니 조류가 이것도 흐르지가 않습니다. 하는데 다행히 발 앞에 홈통이, 재진 홈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탄유에 의한 조류가 조금 앞으로 이래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탄유를 이용을 하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운데 포인트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류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반탄유에서 앞으로 쭉 이래 뻗어나가는 이런 조류를 이용을 하는 것도 감성돔 낚시에서는 또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밑밥은 반탄유가 치는 발 앞에 홈통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으면은 반탄유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흘러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낚시를 해보면은 좀 지부가 잘 되겠죠. 밑밥이 분실이 없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감성돔이 한번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은 또 마리수로 낚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반탄유에서 조류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곳이 앞에 재진 홈통 안에서 생기는 반탄유입니다. 이야기 도중 또 한 번의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냐? 또 아가야 감성돔이가. 야, 이거 무슨
큰일 났어요. 오늘은 장길지 채비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찌는 이비찌입니다. 이비찌에 이비 봉돌을 하나 달고, 그리고 바늘 위 한 50cm 위에는 비 봉돌 하나를 물렸습니다. 물려서 찌가 서서히 좀 잠겨 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그리고 원줄은 2.5호, 목줄은 1.7호, 그리고 감성돔 3호 바늘을 묶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왔어. 감성돔이다, 감성돔. 열어놓으면 조금 크네. 힘 좀 쓰네. 힘 좀 쓰네. 이거도 별로 씨알이 안 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씨알이 올라왔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연타석으로 지금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장길 조법을 할 때 봉돌 다는 위치도 좀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류가 빠를 때는 잔존 부력을 잡아주는 봉돌과, 그리고 또 찌를 마이너스 부력으로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 봉돌을 두 개를 한꺼번에 바늘 근처에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야만 내 채비가 뜨지 않고 내 채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서 흘러가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너무 위에다가 이렇게 봉돌을 달다 보면은 내 채비가 흘러가는 각이 또 이렇게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가 느릴 때는 잔존 부력을 잡아주는 봉돌은 수중지 근처에 달아주고, 잔존 부력에서 하나를 더 달므로써 찌가 이렇게 쓱 가라앉는 그 봉돌의 위치는 바늘 가까이에, 바늘에서 한 5, 60cm 위쪽에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잡읍니다. 끊임없이 조류가 가지 않다 보니 잡으면 쥐노래미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낚시는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온, 그리고 조류. 이 수온과 조류가 맞아지지 않으면은 참 감성돔 낚기는 힘이 듭니다. 포인트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포인트는 좋아 보이지만은 수온도 좋고 다 좋은데 조류가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자부들과 잔시알의 감성돔들만 낮게 올라오는 도중 또 한 번의 입질을 들어갑니다. 뭐야, 또 잔시알이다. 야, 또 이런 게 올라오네. 또 이런 게 올라와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성돔이 이런 감성돔들만 지금 한 10마리 넘게 낚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뭐 포인트를 선정을 잘 못해서 그랬는지 지금은 갯바위 부근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 뭐 12동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뭐 갯바위에서 한 10m 안쪽을 이렇게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바닥이 뻘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성돔들도 보면은 뭐 벽을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원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한 6, 7m 정도의 포인트를 정해두고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것은 조그만한 이런 감성돔이 우리가 말하는 살감성돔이라 합니다. 살감성돔들만 지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선장님이 내려주면서 뭐 저보고 뭐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것도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62cm 짜리 감성돔이 나왔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마리 걸려라 하고 지금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또 아가야 감성돔이가 그렇네. 야, 이거 무슨 큰일 났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잔시알의 감성돔들이라 다치지 않게 바늘을 뽑아 방생을 해줍니다. 나오면서 선장님한테 수온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12동 파도의 수온이 한 15도 정도가 나온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물이 나오기에는 조금 높은 수온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대물들이 움직일 때는 보통 보면은 수온이 한 12도, 13도 한 이 정도 조금 떨어지면은 대물들이 이렇게 갯바위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수온인데요. 오늘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고기도 따뜻합니다. 따뜻한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수온이 좀 내려가지 않아서 지금 이런 잔시알에 감성돔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낚시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조류라 차츰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수심을 조금씩 올려서 찌를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cm 정도 올렸습니다. 올려서 찌가 어떤 형태로 잠기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정도 한 서너 번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다 보면은 찌가 수면에서 한 10cm 정도 살짝 가라앉게 이렇게 맞춰두고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조법을 가장 재밌게 하는 방법입니다. 재밌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일단 장길조법은 찌가 잠겨 들어가니까 찌를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찌가 이렇게 계속 물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정확하게, 그리고 바닥 지형을 내가 이렇게 여기는 턱이 있구나, 아니면 여기는 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심을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계속 올려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찌가 수면 위에서 한 10cm 정도 살짝 잠겨들게, 그렇게 조금 피곤하겠지만은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심을 맞춰두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턱에 뽕돌이 딱 닿으면은 찌는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이렇게 높은 턱이 있구나. 그리고 또 가다가 쭉 흘러가다가 또 찌가 쓱 잠겨 들어가는 모습,
수면 위에서 한 10cm 떠 있던 그 찌가 보이지가 않고 서서히 잠겨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밑에 이렇게 좀 깊은 골이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아, 이곳은 골이고 이곳은 좀 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또 지노래미 같은 기분이 드는데, 감성도미가 지노래미가 한자 분간도 안 간다. 지노래미구나. 좌우간 지노래미 받칩니다. 크릴 하나에 지노래미가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장길 조법의 또 가장 단점은 미끼를 조금 이렇게 띄워서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단점이죠. 그래서 평지같이 이렇게 바닥이 좀 그런 지형 같으면은 그냥 반유동 낚시로서 수심을 맞춰두고 미끼를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시원한 입질, 그리고 또 고루 이게 바닥을 더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장길지 조법의 그 단점은 바닥에서 절대로 미끼를 띄워서 낚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 뽕돌이 바닥에 다이 무조건, 이거는 내가 바닥에 다이기 싫다 하더라도 강제로 이렇게 뽕돌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탁 다입니다. 바닥에 다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내가 그 입질이 좀 약은 그런 저송이다, 좀 입질이 오늘은 많이 좀 얕다, 이렇게 됐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밑에 바닥에 다이는 그 뽕돌을 바늘 가까이에 이렇게 바늘과 뽕돌과의 사이를 조금 이렇게 간격을 좀 좁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입질이 왕성하다 할 때는 조금 밑에 채비가 뽕돌이 바닥에 닿여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좀 활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뽕돌의 위치를 정해서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조류는 움직일 생각도 없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과 같은 흐르지 않은 조류에서는 뭐 장길 조법은 굳이 장기에서 낚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리만 지금 계속 던져놓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질을 뭐 잠겨가면서 낚시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은 알 수 없는 수심대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수심대. 이런 곳에서는 뭐 잠길 조법으로 하면은 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움직이지 않은 조류에서는 굳이 뭐 찌를 잠겨들게 해서 낚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뭐 기왕 처음부터 오늘은 뭐 장길 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길 조법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뭔가 타닥타닥 합니다. 타닥타닥 하면서 올라오는 것은 또 감성돔 같습니다. 감성돔 걷는데 똑같은 크기에, 요번엔 아니네. 지노래미가 올라옵니다. 조금 물때답게 꼼짝도 하지 않는 조류에서 감성돔 낚시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잔시알이다. 이러는 것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찍게 하지 말라고. 포인트를 좌측편에 수중여가 간출려죠. 올 때는 간조가 됐을 때는 수중 간출려가 드러났는데요. 지금은 만조가 다 돼가니까 저 수중여 근처로 가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놈 밑밥이 솔직히 아깝습니다. 여기서 뭐 감성돔이
또 들어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를 버리고 수중역 근처로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수중역 근처로 옮겼습니다. 밤유동 낚시나 잠길조법이나 면사 매듭 수심 조절하는 것을 인색하게 굴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수시로 낚시를 하면서 지의 모양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수심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테크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심 조절. 감성돔이 논이루고 있는 바다 가까이에 내 미끼를 들이워 줘야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한 50cm 정도 줄였습니다. 수심을.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설물이 되니까 저 좌측편에 수중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빠지는 그 높이를 계산을 해서 조금 줄여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물과 설물에 따라 고저의 차이를 생각하며 수심을 조절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 날짜를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한포 사격인가 저 섬에 연기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포 소리가 벙벙 하면서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뻥치기나 다름없는 그런 소리가 바다에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잔시 아래 감성돔이 올라오더만은 그 잔시 아래 감성돔마저도 지금 저 포사격이 있기부터는 입질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바다에서는 저런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낚싯대 접어야 될 것 같아. 올해 처음으로 콧물을 흘려가면서 추위에 12동 파도에 나와서 감성돔 낚시를 해봤지만 별 성과 없이 하루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